백암성을 함락하고 군을 추스른 당태종 이세민이 돌아보니 이제 남은 것은 안시성이었다. 이윽고 사기충만한 당나라 군사들에게 명하였다. 자, 다음은 안시성이다. 전군 진격하라. 한편 고구려는 안시성을 도우고 요동방어선의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거국적인 15만 대병을 일으켰다. 대대로 고정이와 북부욕살 위두대형 고연수, 남부욕살 대형 고혜진이 대병을 이끌었다. 경험이 풍부한 고정이가 말했다. 지금은 당태종이 중원의 무리를 이끌고 오니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 취할 계책은 군사를 멈추어 싸우지 않고 추위를 기다리고 한편으로 보급을 끊는다면 적들은 양식이 떨어져 싸우려 해도 싸울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길이 없으니 곧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연수와 고혜진은 생각이 달랐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적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해서 어찌 오늘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15만이나 되는 대병을 일으켰으니 한바탕 크게 싸운다면 이겨봄직할 것입니다. 고정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됩니다. 당태종은 안으로는 여러 반란들을 쳐없애고 밖으로는 오랑캐들을 굴복시켜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실로 영웅이라 할 만한 자입니다. 그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한편 당태종 이세민은 안시성을 공격하려 진격하는 가운데 15만이나 되는 고구려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적잖이 놀랐다. 고구려군이 15만이나 어디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정이 말했다. 영계소문이 이끄는 오골성을 비롯하여 아직 우리가 함락하지 못한 신성과 건안성의 잔여 병력들이 모인 것이라 판단됩니다. 15만이나 되는 대병이지만 지휘자와 병사들이 각기 다르니 뜻을 하나로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지금 고구려군에게 전략이 있다면 상책, 중책, 하책 세 가지이다. 상책은 군사를 이끌고 직접 앞으로 나가서 안시성과 연결되는 보루를 쌓고 높은 산의 험한 지세에 의지하여 성안의 곡식을 먹으면서 말갈군을 풀어 우리의 마소를 약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격한다고 해도 빨리 항복받을 수 없고 돌아가려 해도 늪지가 장애가 될 것이므로 우리 군사들은 앉아서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중책은 성안의 군사를 데리고 야간 도주를 하는 것이다. 마지막 하책은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모르고 우리와 대적하는 것이다. 그대들은 두고 보라. 그들은 반드시 하책으로 나올 것이니 그들을 사로잡게 되는 작전이 내 눈앞에서 벌어질 것이다. 장군들이 한결같이 감탄하며 말했다. 폐하의 헤아림과 지혜는 실로 바다와 같이 넓고 깊사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여러 장수들과 함께 고지에 올라 지형을 살펴보았다. 이때 고구려군 또한 강 건너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길이가 40리에 달할 정도로 형세가 컸다. 이세민이 두려워하며 말했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군이로구나. 마땅히 정면 대결보다는 유인수를 써서 물리칠 것이다. 누가 가서 고구려군을 유인할 것인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개필하려게 나섰다. 소장이 나가겠습니다. 이세민은 고개를 저었다. 너는 고돌발과의 싸움으로 창상이 아직 아물지 않았으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돌골 출신 좌위대장군 아사나두이가 나섰다. 소장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이세민이 흔쾌히 허락하자 아사나두이는 돌골 기병 1000여 명을 이끌고 고구려 진영을 급습하였다. 첫 교전이라 고구려군도 혼신의 힘을 다하니 아사나두이는 짐짓 힘이 붙이는 듯 퇴각 명령을 내렸다. 안되겠다. 전군 퇴각하라. 고연수는 신이 났다. 고정이가 그토록 조심하라 했던 당나라 군이 의외로 쉽게 무너지자 자신감이 넘쳤다. 고정이는 조심하라 당부했지만 싸우보니 다루기가 매우 쉽구나. 이대로 저들을 괴멸시켜버릴 것이다. 전군 진격하라. 아사나두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각하였고 고연수는 안시성 동남반 팔리 지점까지 쫓아갔다. 고혜진이 말했다. 너무 많이 쫓아왔습니다. 곧 날이 저물 것이니 우선은 산에 의지하여 진을 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연수도 돌아보니 본진과 너무 멀어져 버려 덜컥 겁이 났다. 그 말에 동의하고 진을 쳤는데 산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세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계획대로 되어가는구나. 나는 한 번 더 저들을 기만하여 방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고는 사자를 보내 당태종의 말을 전했다. 나는 너희 나라에 권력 있는 신하가 임금을 시해야 한 죄를 물으러 온 것이니 우리가 서로 전투를 하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몇 개 성을 빼앗기는 했으나 너희가 신하의 예절을 지켜준다면 성은 반드시 돌려줄 것이다. 고연수가 기뻐하며 말했다. 당태종이 천책상장이라 모두가 칭송하더니 오늘날 내게 꼬리를 내리고 빌고 있구나. 적의 기세가 이미 꺾였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충분히 쉬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세민을 잡으러 갈 것이다. 모든 군사는 병장기를 내려놓고 편히 쉬도록 하라.
한편 선두 부대를 보낸 고정희는 걱정이 태산 같았다. 게다가 그날 밤 유성 하나가 선두 부대 쪽으로 떨어져 까닭모를 불안감에 안절부절하였다. 곧 병사 하나가 들어와 보고했다. 대인께서 명하신 대로 고연수, 고혜진 부대의 진형을 그림으로 그려왔습니다. 선부대의 상황을 알아보려 미리 사람을 보낸 것이었는데 그들의 진형을 보자 고정희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적진 한복판에 간 것도 위험한데 누가 이따위로 산세의 진영을 세우는 것을 명했단 말인가. 다름 아닌 고연수, 고혜진의 명이었습니다. 고정희가 탄식하며 말했다. 이 둘의 어리석음으로 우리 군사들이 위험하다. 각 장수들은 남은 병력들을 모두 이끌고 우리 병사들을 구하도록 하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늦은 밤 고연수, 고혜진의 병사들이 병장기를 내려놓고 편히 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큰 북소리와 우렁찬 함성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렸다. 놀란 가운데 보니 한때의 당나라 병사들이 달려나와 고구려 진영의 후방을 덮쳐왔다. 이세민이 장손무기와 우진달에게 미리 11,000명을 주어 서쪽 고개에 진을 치게 하고 산의 북쪽에서 협곡으로 나와 이곳을 기습한 것이었다. 당나라군의 기습이다. 편히 쉬고 있던 고구려 군사들은 그 뜻밖의 기습을 받자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세민 또한 산속에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고구려 병사의 좌우를 들이쳤다. 당나라 본진에서는 이적이 15,000을 이끌고 앞을 가로막고 쳐들어왔다. 그야말로 사방이 포위되었다. 고구려 군사는 대병이었지만 어두운 밤엔 사방에서 함성 소리로 공격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데다 이미 진영이 모두 무너져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고연수가 병사들에 명했다. 우리의 군사가 더 많다. 당황하지 말고 대오를 정렬하여 적에 맞서라.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을 만큼 고구려 군사는 혼란스러웠다. 여기저기 흩어지고 우왕좌왕하니 당나라 병사들의 일사불란한 공격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이 전투로 3만의 고구려 군사가 전사하고 말았다. 고연수와 고혜진은 겨우 포위망을 뚫고 동쪽 강가로 빠져나왔으나 다치고 깨진 병사들을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고연수가 탄식하며 말했다. 아, 내가 자만하여 경험 많은 고정희의 말을 듣지 않고 이를 그르치고 말았구나. 고혜진이 말했다. 아직 우리는 36,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강 건너 본진으로 돌아가 군을 추스른 것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옳다 여겨 고연수가 군을 이끌고 철수하려 하였으나 이도 여의치 않았다. 이미 장손무기가 교량을 모두 철거하고 테러를 막고 있었다. 할 수 없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북쪽 산에 의지하여 수비를 강화하였다. 6월 23일 본진에서도 고연수, 고혜진을 구하고자 강을 건너 대공격을 퍼부었다. 선봉으로 지휘하던 당나라 자무위 장군 왕군악이 전사할 정도로 전투는 치열했다. 하지만 본진 부대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물러나자 포위된 고연수 부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이세민이 말했다. 고구려 군사들은 듣거라. 나는 요동성 백암성을 공격함에 있어 항복하는 자들은 무거운 은혜를 내렸다. 벼슬을 원하는 자는 벼슬을 줄 것이고 풀어줄 것을 원하는 자는 또한 풀어줄 것이다. 이러한데 항복 말고 그대들이 선택할 것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에 고연수 고혜진 부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군사 36,800명을 이끌고 항복하였다. 이 전투가 주필산 전투였다. 크게 승리한 당태종 이세민이 명하였다.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고연수를 홍여경, 고혜진을 산홍경에 임명할 것이다. 또한 욕살 이하의 관장 3,500명을 선발하여 당나라로 옮겨라.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여 평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지만 말갈인 3,300명은 모두 생매장하라. 주필산 전투의 승리로 당나라는 말 5만 필, 소 5만 두, 명강 갑옷 1만 벌을 노획하였고 나머지 노획한 기자재 또한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하지만 주필산 전투는 중국 사서와 삼국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승리한 고연수, 고혜진의 기록만 있을 뿐 남은 본진의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의문을 둘만하다. 지혜롭던 고정희가 본대를 이끌었다면 반드시 반격이 있을 만할 것인데 이러한 내용이었고 요동성과 안시성 전투의 시간적 갭이 큰 것은 의심해 봄직하다. 여하튼 큰 승리로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당나라 군은 8월 2일 안시성을 공격하기 위해 동쪽 고개로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 인근의 작은 성 후황성과 은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군사 이정이 말했다. 벌써 9월이 오고 있습니다. 주필산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긴 했지만 시일을 너무 끌고 말았습니다. 안시성까지 공격하다 추위가 오고 양식이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평양성을 직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럴듯하여 당태종 이세민은 고민에 빠졌다. 일리 있는 말이다. 안시성은 영계 소문이 정변 때도 공격을 받았으나 함락되지 않았다. 작지만 무시 못할 성이다. 하지만 그냥 두고 가기에도 테러와 보급에 문제가 있을 듯하니 건안성을 먼저 치고 평양성을 향하는 것이 어떤가. 이적이 나서 말했다.
건안성은 남쪽에 있고 안시성은 북쪽에 있는데 지금 건안성을 치다가 만일 고구려인이 우리 양도를 끊으면 장차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먼저 안시를 치는 것만 못하니 안시가 함락되면 북을 울리며 진군하여 건안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군 총관 장량은 비사성을 함락하고 4만의 상륙군사와 수군 2도 행군 12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보급을 원활히 하고 오골성을 함락하여 아래 위에서 안시성을 공격한다면 어렵지 않게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민이 크게 기뻐하며 이적의 계책을 반겼다. 그대를 장수로 삼았으니 어찌 그대의 책략을 쓰지 않으리요. 우리의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이에 당태종 친정군과 6도 행군 56만이 모두 안시성으로 집결했다. 또한 건안성을 공격하던 장검 6만과 장량의 수군중 6만, 이도종의 군사들도 모두 모았다. 한편 안시성주 양만추는 당나라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다. 성벽을 튼튼히 함은 물론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 9월 6일 드디어 당태종 이세민의 대군이 안시성 앞으로 몰려왔다. 몰려온 당나라 군사들의 숫자를 보자 고구려 병사들이 적잖이 동요하고 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양만추는 먼저 기선제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모든 병사들은 성에 올라 북을 두드리고 함성을 질러라. 고구려군의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가 들리자 당나라 병사들도 긴장이 되기 시작했다. 당태종 이세민이 이에 크게 분노하였다. 이적이 말했다. 성이 함락되는 날 안시성의 남자들은 모두 구덩이에 묻어버립시다. 이세민은 답하지 않고 안시성주 양만춘을 노려보고 있었다. 양만춘이 말했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구나. 하지만 저들은 연이은 전투에다 이곳까지 오느라 많이 지쳐있다. 오늘 밤 기습하여 적의 얘기를 꺾을 것이다. 한편 보급을 원활히 하라는 당태종 이세민의 명으로 당군의 해상기지에서는 군량과 장비를 싣기에 바빴다. 한참 일을 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멀리 해안가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것이 무엇이냐? 파란 것은 바다인데 까맣게 몰려오는 것은? 그 말에 다른 병사들도 그쪽을 바라보았는데 그중 눈 밝은 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고구려 수군이다!